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유라입니다. 오늘은 제가 정말 좋아하는 운에 관련된 책을 가져왔습니다. 잘될 운명으로 가는 운의 알고리즘 타로 마스터 정혜도 선생님이 쓰신 책입니다. 이 책은 제가 이 정혜도 선생님과 오랜 인연으로 책을 직접 선물을 받았어요. 선물을 받아서 이렇게 사인을 받았어요. 너무 좋죠. 이분은 우리나라 최고의 타로 마스터입니다. 무한도전, 그리고 비디오스타, 마리텔 등등 다양한 방송에 출연을 해서 연예인뿐만이 아니라 지난 15년간 15,000명의 사람들을 상담을 했어요. 그리고 1,000명이 넘는 제자들을 양성을 했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 이제 저도 이제 수업을 들었고요. 이렇게 어마어마한 사람들을 상담을 하면서 운의 중요성을 안 거죠. 누구나 열심히 노력하고 누구나 애를 쓰지만 누구는 잘 되고 누구는 잘 안 풀리고 어느 때는 잘 되고 또 어느 때는 잘 안 되는 그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그 무의식의 빅데이터를 토대로 밝혀낸 운과 운명의 작동 원리를 이 책에 담았어요. 여러분, 구글에 AI 알고리즘 알 수 없죠? 막 정말 어떻게 이런 추천 영상이 뜨지? 해서 봤는데 막 재밌어. 신기하지 않아요? 그런 것처럼 운이 잘 되는 어떤 알고리즘이 있다면 그걸 우리가 알아내서 좀 편하고 쉽게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저는 운에 관심이 되게 많아서 이 책 재밌게 읽었고요. 제가 지금까지 봤던 운 관련 책에서 베스트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운의 바이블, 운 좋아지고 싶은 사람이 이 책을 안 보면 바보다 이런 얘기까지 제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오늘 리뷰를 하고 여러분 댓글 달아주시면 10분을 제가 뽑아서 제 돈으로 책을 사서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출판사 협찬 안 받고 요거는 책 제가 우리 선생님한테 한 권 받았으니까 너무 감사해서 이렇게 좋은 책을 써주셔서 정말 우리 같이 읽고 싶은 그런 책이에요. 이분은 점쟁이가 아닙니다. 네. 경영학 박사로서 대학에서 강의도 하시고요. 국내외 기업들의 임원과 대표들 대상으로 컨설팅도 하고 경영 컨설팅도 하시고요. 그리고 운이라는 추상적인 개념을 실생활에 즉시 적용해서 성과를 낼 수 있는 그런 운의 알고리즘을 정리했습니다. 유튜버로 활동하고도 계세요. 유튜브에 정혜도 타로 마스터라고 치면은 채널을 보실 수 있고요. 채널 영상을 보시면 당신은 잘될 운명입니다 라고 시작을 해요. 너무 기분이 좋죠. 이 책을 넘기는 순간 당신의 잘된 운명이 시작된다. 당신의 파동이 운의 알고리즘에 접속했기 때문이다. 기분이 좋아요. 자, 우주적인 관점에서 보자면 지구는 학교예요. 지구 게임의 참가자들의 첫 번째 공통 미션은 다른 캐릭터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범위에서 어떤 경험이든 다양한 경험을 하고 그 경험 안에서 깨달음을 얻는 것이다. 두 번째 공통 미션은 게임이란 단어 힌트가 있대요. 중학생에게 너 왜 게임하니? 라고 물어보면 재밌어서요 라고 한대요. 재미를 추구하는 것은 지구게임 참가자들의 두 번째 공통 미션이다. 자, 매일 매 순간을 재미있게 살며 이 두 번째 미션을 클리어하고 있다고 합니다. 미래를 위해 현재를 참고 고통스럽게 사는 것은 지구게임을 제대로 하는 것이 아니다. 현재를 즐기면서 사는 것, 즉 현존은 지구게임의 두 번째 공통 미션입니다. 자, 그리고 이 외에 각 개인마다 주어진 미션을 알기 위해서는 이번 지구게임에서 내가 어떤 경험을 하기 위해 왔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지구에 왔을까요? 왜 태어났을까요? 왜 우리의 생명이 연장되고 있을까요? 이 책에서는 돈 버는 법, 성공하는 법 이런 거 되게 많이 나와 있어요. 부를 유지하는 법 다들 관심 있죠? 몇 가지 팁을 나눠볼까 한데요. 첫 번째, 드러나지 않게 돈을 벌어야 한다. 돈은 누구나 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많이 가진 사람은 질투와 시기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부가 밖으로 드러나면 공격을 당하거나 빼앗긴다. 돈 자랑을 너무 지나치게 하면 안 됩니다. 둘째, 자신의 운을 알아야 된다. 자, 자신의 운을 체크하는 방법을 써놨어요. 여러분 한번 체크해 보세요. 우선 현재 가족 외에 제일 연락을 많이 하는 사람을 3명 추려본다. 그리고 그들의 현재 운 상태가 어떤지 객관적으로 판단해 본다. 그것이 나의 운 상태일 가능성이 높다. 끼리끼리 유유상종, 공주는 공주끼리 놀고요. 초등학생은 초등학생끼리 놉니다. 여러분이 자주 연락하고 자주 만나는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과 그 사람들의 운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어요.
셋째, 불을 나누는 법. 불을 나눈다. 나눠야 불을 유지할 수 있대요. 내가 가진 것을 나눌 때 고양된 에너지 파장이 나를 감싸게 된다. 내가 세상에 작은 빛이 되었다는 존재감과 도움을 받은 사람의 좋은 에너지 파장이 이어지는 것이다. 저는요, 돈으로 빵을 주거나 뭐 돈을 줘서 얻는 이득보다는 제가 정말 좋은 책을 줬을 때 그 사람이 성장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이에요. 제가 이걸 딱 읽었을 때, 그럼 내가 뭘 나누면 좋을까? 이 책을 나눠야겠다. 이 좋은 책을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다. 그 생각이 들어서 아까 10권 이벤트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여러분, 이거 한번 적어보실래요? 첫째, 나는 3개월 후에 어떤 모습이 되고 싶은가? 둘째, 나는 1년 후에 어떤 모습이 되고 싶은가? 셋째, 나는 10년 후에 어떤 삶을 살고 싶은가? 자, 이게 한 번에 정리되지 않을 수 있대요. 하지만 차곡차곡 생각하고 아이디어를 적어보면은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때가 옵니다. 이게 우리의 목표의 종착지라고 해요. 내가 살고 있는 삶 그대로 가치 있고 아름다운 것이다. 비교만 하지 않아도 지금이 좋다는 것을 느낄 수 있다. 그 감정은 당신을 잘될 운명으로 안내할 것이다. 이것은 현존으로 의미합니다. 비교하지 않고 지금이 좋다고 생각할 수 있다면 그것이 잘될 운명으로 가는데요. 나 남이랑 비교하니까 뭐를 못 가졌어. 나는 우울해. 난 지금 안 좋아. 이런 생각을 하면 잘될 운명으로 가기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카르페디에 현재를 즐겨라. 이런 마인드로 즐겁게, 재밌게 지구게임을 하시길 바랍니다. 불행과 역경이 익숙해지면 행복과 편안함이 낯설어진다. 잘될 운명은 유지하는 게 어렵지만 안 될 운명은 빠져나오는 게 어렵다. 예를 들면 노예로 살던 사람은 노예가 익숙합니다. 공주로 살던 사람은 공주가 익숙해요. 그래서 쟤는 왜 이렇게 공주병이야? 네, 그 사람은 그게 익숙해요. 불행하게 익숙한 사람은 나도 모르게 자꾸 불행하게 살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알아차려야죠. 내가 또 불행한 어떤 습을 반복하고 있구나. 나는 사실은 행복과 편안함을 원해. 빠져나오고 싶어. 하는 것이 중요해요. 상극 회피의 핵심. 상극인 사람을 피하라는 얘기예요. 우리 좋은 에너지를 위해서. 상대방의 파동 에너지에 영향을 받지 않는 것이다. 우선 서로 멀리 떨어져 있으면 영향을 덜 받는다. 이상한 사람. 근데 요즘은 스마트폰으로 해외에서도 전화 메시지로 부정적인 파동 에너지를 전달할 수도 있대요. 그래서 내가 상대방의 파동 에너지를 막아내고 있다고 생각하면 영향을 덜 받을 수 있다고 해요. 집에 있는 배우자, 자녀, 직장, 상사 이런 사람들 나랑 상극일 수 있습니다. 가족도요. 같은 공간에 있지만 의식적으로 유리막을 만들어내서 상사가 보내는 에너지가 나에게 못 온다고 상상하래요. 제가 늘 하는 얘기죠. 판사. 네, 우리 정말 상상으로 반사해야 됩니다. 그러면 상극이랑 있어도 영향을 좀 덜 받는다고 해요. 그래서 운명을 바꾸는 개운법. 개는 열다란 뜻이래요. 운을 연다. 나쁜 운에서 좋은 운으로 가는 방법입니다. 자, 가장 좋은 방법은 운명을 이동시키는 건데요. 이민, 이사, 이런 것들이 있어요. 내가 살고 있는 집, 사무실, 국가가 나랑 안 맞는 경우가 있대요. 이 나라 나랑 안 맞아. 이런 경우 나에게 맞는 터를 찾아 생활의 배경을 옮기면 운명이 하루아침에 바뀌게 된다라고 해요. 늪에 빠져있던 스포츠카가 고속도로를 달리는 격이래요. 나쁜 인연의 굴레를 벗는 법, 이혼하거나 이별하는 거 너무 좋죠. 정말 나랑 상극인 사람 때문에 너무 고통스럽다면 선택해 볼 만합니다. 주역의 문헌전에 실린 적선지가 필요여경이라는 말이 있어요. 선행을 쌓은 집안은 반드시 경사가 생긴다 라는 구절. 제가 좋아하는 강민구 판사님이 이걸 거의 뭐라고 했죠? 자기 뭐라고 하지 이거를? 좌우명? 그런 걸로 쓰고 계세요. 언론에서 어떤 회장님이 이렇게 막 도와줬대요. 이 선행이 아마 어떤 대기업 식품회사 같아요. 그래서 몸이 아픈 아이들을 도와줬는데
그 도움으로 새 생명을 부여받은 아이들이 혹은 그 가족들이 그 회사의 상품을 볼 때마다 저 기업이 잘 되었으면, 저 가족이 잘 되었으면 하는 마음을 가질 것이래요. 그렇게 행운과 안녕을 빌어주는 사람이 많아질수록 긍정적인 에너지 파장이 비옥해진다라고 해요. 우리 사장님 잘 되었으면, 저 친구 잘 되었으면 그런 에너지죠. 여러분, 좋은 자리에 살고 싶나요? 명당. 명당 가고 싶으세요? 명당에 살고 싶으세요? 자, 명당은요, 예민한 사람은 몸이 먼저 반응한대요. 명당은 누가 봐도 명당이고, 흉터는 누가 봐도 흉터라고 합니다. 세계적인 명작을 보게 되면 우리도 모르게 감동을 받게 돼요. 그림을 모르는 사람도. 명당에 가면 계속 그 자리에 머무르고 싶은 마음이 든다. 별표 할게요. 제가 요즘 동학사 계룡산을 많이 가고 있는데, 그냥 너무 좋아요. 웅장하고 탁 트이고, 그래서 뭐 왕릉 같은 것도 되게 좋은 자리가 있죠. 아늑하고 따뜻하고, 여기서 한숨 자면 좋겠다, 소풍 오면 좋겠다, 그런 느낌이 듭니다. 우리의 감각을 믿을 수 있겠죠. 우리가 사는데 좋은 운에서는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혼자 살 수가 없잖아요. 귀인을 만나면 좋다고 해요. 자, 기독교인들은요, 배우자 기도를 많이 한다는 얘기 들어보셨죠? 그런 것처럼 귀인 기도를 한번 해보래요. 우리 배우자 이미 있으니까 또 기도를 할 수가 없죠.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는 주파수가 발생하면서 그런 귀인을 나에게로 끌어당겨 줄 것이다. 또한 이렇게 머릿속으로 내가 만나야 할 귀인의 모습을 항상 머릿속으로 그려보면 그 귀인이 실제로 나타났을 때 그냥 스쳐가는 일을 막을 수 있다. 아, 이 사람은 나의 귀인이구나 라고 알아볼 수 있는 거죠. 저도 정말 많은 귀인을 만났습니다. 귀인 만나는 법도 책에 잘 나와 있어요. 운이 좋다면 노력 없이도 귀인이 먼저 올 수도 있고 그들이 아무 조건 없이도 날 도와줄 수도 있다. 저는 이런 경험 많이 했어요. 별 노력 없이 귀인을 만나고 별 노력이 없는데 그분들이 저를 도와준 경험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제가 운에 대해서 공부하게 됐어요. 아, 왜 나는 운이 좋을까? 네, 이런 호기심이 생겼어요. 내가 이렇게 귀한 분을 어떻게 알게 됐을까? 어떻게 이분이랑 이렇게 지낼 수 있게 됐지? 내가 뭔데? 이런 어떤 생각 때문에 저도 오늘 많이 공부하게 된 것 같아요. 내가 귀인에게 해줄 수 있는 무언가를 갖추는 것이 사실은 귀인을 만나는 가장 쉬운 방법이라고 합니다. 아무리 대단한 사람에게도 부족한 무언가가 있다. 그들을 지켜보며 그들에게 도움이 필요할 때 먼저 손을 내밀어라. 내가 귀인에게 뭔가 해줄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귀인을 더 빨리 만날 수 있다. 라고 합니다. 근데 운이 좋으면 귀인이 그냥 옵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행동이 잘될 운명으로 가는 일인지 궁금하신가요? 그러면 두 가지를 생각해 보래요. 첫째, 지금 나는 그 일을 위해서 얼마만큼의 시간과 에너지를 쓰고 있는가? 둘째, 그걸로 인해서 내가 얻는 것이 무엇인가? 이거예요. 그래서 되게 스트레스 받거나 되게 뭔가 논쟁에 휘말리고 이럴 때 내가 이거에 대해서 걱정하고 고민하고 막 시간을 보내면은 1시간당 얼마의 이득이 있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 그걸로 인해서 내가 얻는 게 없는 거예요. 막 걱정하고 스트레스 받고 막 화나고 이런 감정을 소비해요. 그 시간과 에너지를 쓰는 거죠. 썼을 때 두 번째, 그로 인해 내가 얻는 것이 무엇인가? 없어요. 저는 그런 게 이건 미련한 행동이구나. 아무 나한테 이득이 없구나. 해결도 없고 그런 거는 탁 끊어요. 그래서 이제 이 책에 어떤 사례가 있냐면 악의적인 손님을 겪는 경우 그런 때 어떻게 대처하는지 그런 거 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책은 뭐 장사하시는 분, 뭐 상담하시는 분, 돈 벌고 싶으신 분이 읽으면 정말 도움되는 포인트가 많습니다. 자, 소위 똥차 가고 벤츠 온다라는 말이 있어요. 자, 어느 정도 맞는 말이지만 나는 조금 다르게 생각한다. 똥차가 가고 시간이 흘러야 벤츠가 와도 탈 수 있다고 본다. 저는 이 부분 완전 빵 터졌거든요. 똥차를 타고 있었다면 내 몸에도 똥이 묻어 있거나 똥 냄새가 배어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벤츠 운전자 입장에서 나를 태워주고 싶겠는가? 아니죠. 똥차 방금 내렸는데 똥 냄새 나는데. 시간이 흘러 내 몸에서 냄새가 완전히 사라지고 몸을 깨끗하게 해야 기대할 수 있고 가능한 일이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남자친구와 헤어진 다음에 너무 우울한 시기, 뭐 자책하고 후회하고 그런 시기를 겪고 있는 사람, 인생의 밑바닥에서 만나는 사람이 좋은 사람일 리가 없대요. 급하게 다른 사람을 또 만나려고 하거나, 이혼을 한 지 얼마 안 돼서 또 막 새로운 사람을 만나려고 하거나, 그런 거, 상황이 좋지 않을 때는 함부로 인연 맺지 말라라고 합니다. 에너지가 좋은 사람들은요, 또 다른 에너지가 좋은 사람을 만나려고 하기 때문에 에너지가 나쁜 사람을 만나지 않는데요. 그래서 스스로를 추스르면서 내면의 힘을 회복하는데 집중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실현당하신 분, 뭐 사람 때문에 상처받으신 분도 도움이 될 만한 이야기가 많이 들어있어요. 자, 근데 이분은 이제 타로 마스터로서 정말 많은 사람과 이제 상담을 했잖아요. 타로가 이렇게 그런 심리 상담, 그리고 상대방에 대한 인생 상담을 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근데 되게 힘든 손님이 있대요. 운의 알고리즘을 꼬아버리는 손님이 있대요. 딱 보면 알겠죠. 이런 상담을 하고 나면 소위 말하는 기가 빨리는 느낌이 든대요. 어떻게든 잘 될 운명으로 가는 게 아니라 기어이 안 될 운명으로 가려고 하기 때문이다. 아무리 주변에서 옳은 방향을 알려줘도 혼자 도로에서 역주행을 한다거나 할까? 대화하기가 힘듭니다. 여러분도 알아차릴 수 있어요. 아, 이 사람 되게 기빨린다. 그죠? 운명을 역행하고 있다. 대화가 안 된다. 나랑 상극이에요. 그죠? 운이 나쁜 것에도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하나는 박복한 사람이고 하나는 재수없는 사람이라고 해요. 이렇게 정확하게 분류를 해줘서 이 책이 너무 좋은 거죠. 운 나쁜 사람은 가족이라도 피하라라고 써있어요. 이렇게. 요게 주제예요. 운 나쁜 사람은 가족이라도 피하라. 저도 평소에 되게 많이 하는 말이거든요. 박복한 사람은요, 자기 혼자 운이 나쁜 거래요. 뭐 그럴 수도 있어요. 재수 없는 사람은요, 옆에 있는 나의 운까지 나쁘게 한대요. 박복한 사람은 피해야 되고 재수 없는 사람은 도망쳐야 한다. 여러분 도망쳐야 돼요. 도망치지 않으면 나까지 옆에서 같이 손해봅니다. 우리도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들죠. 우주의 시스템은 절대 이유 없이 사람을 괴롭히지 않는다. 죽지 않을 만큼의 고통을 겪고 있다면 우주가 당신을 크게 쓰기 위한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것이다. 지금 겪고 있는 그 시련 또한 인생의 거시적인 관점에서 보면 결과적으로 가장 이로운 상황으로 해소될 것이다. 아무리 좋은 시기도 힘든 시기도 때가 되면 끝난다. 때가 되면 모든 목적이 이루어진다. 때가 되면 우리는 그 때까지 어떻게 해야 돼요? 즐겁게, 재미있게 지구게임에 참여하면서 나랑 상극인 사람을 멀리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리고 운이 나쁜 것을 피하고, 그러니까 운이 좋아지기 위해서는 나쁜 걸 피해야 돼요. 똥차를 버려야지 벤츠가 오는 거죠. 자, 지구게임에서요, 절대 복종해야 되는 개념은 시간이라고 합니다. 누구나 하루에 24시간을 살고 시간이 흐르면 죽음으로 간다는 사실을 거스를 수 없다. 시간의 개념에서 고려해야 할 것은 속도다. 만일 1단계에서 한다, 안 한다가 있어요. 우리는 한다, 안 한다가 있으면 한다로 결정을 내렸다면 빠르게 할지 천천히 시작할지를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해요. 예를 들면 대학원 박사과정 진학을 두고 고민하다가 1단계 선택에서 대학원 박사를 하겠다라고 결정을 했어요. 그러면 그 다음 선택은 돌아오는 다음 학기에 진학을 할지 내년 혹은 2년 후에 할지 이렇게 주식에서 비유하면 매수할지 매도할지 언제 타이밍을 할지를 결정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걸 하려면 확신과 여유가 있어야 됩니다. 시간의 여유, 돈의 여유, 나의 확신 이런 것이 있어야 되고요. 3단계에서는 일을 추진하는 에너지를 어디에서 가져올지 결정하래요. 기존의 에너지는 인이라고 하고요. 새로운 에너지는 아웃이라고 해요. 바깥에서 가져올지 내 안에서 할지. 내 안에 있는 건 익숙한 거, 해본 거. 새로운 에너지는 안 해본 거, 새로운 거. 어디에서 하면 잘 될지. 그러면 지금 보세요. 이렇게 한다, 안 한다와 뭐 빨리 한다, 천천히 한다. 그 다음에 내가 인에서 한다, 아웃에서 한다. 이런 게 있는데 여기 부록에 이런 카드가 있어요. 그래서 이 카드가 이 go fast in 이렇게 go는 가는 거죠. 네, 스톱이 아니라 fast는 슬로우가 아니라 빨리 하는 거 in out. 그래서 이게 이렇게 보시면 wait fast out,
wait slow in, wait slow out 있고요. 또 넘겨볼까요? 네, stop fast out, stop slow in, all in. 오! 올인해라. 이거 된다. 대박이다. 이런 카드예요. 그래서 여기 뭐 never, 절대 안 돼. 하지 마. 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재미로 내가 타로는 모르지만 내가 지금 어떤 거 할 때 운이 좋은지 나쁜지 보고 싶으면 요 타이밍 카드 지금 어떤 타이밍이고 어떻게 빨리 할 수 있는지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섞어가지고 에너지를 모아서 이제 그런 방법도 이 이제 책에 다 써 있어요. 이거 어떻게 보는지도 써 있습니다. 너무 좋은 책이죠. 결과적으로는 우리는 우리의 운을 믿고 따라가래요. 우리는 잘될 운명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더 잘될 운명이 되게 만드는 운의 알고리즘 함께 읽어봤습니다. 같이 읽고 싶으신 분은 댓글로 10분 선정해 주신 10분 제가 뽑아서 책 보내드릴게요. 오늘 당겨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